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목 중심 의도 찾기, 사실적 이해하기, 응용 적용하기, 추리 추론 유형,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 그리고 외적 증거 사고하기, 마지막 비판적 사고하기, 순서는 랜덤, 섞어서 7가지 정도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들어가며, 그리고 해당 유형에 대한 스문 진실, 그리고 발문, 그리고 발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팁과 특급 비책까지 모조리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하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글씨가 조금 커졌네요. 추리 추론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글의 내용, 관점,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로서, 자, 발문이 아까 거는 그냥 한 줄, 두 줄로 제시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표로 제시됐죠. 발문을 3개로 쪼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그래서 A 쪼개볼게요. A는요,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묻는데요. 그죠? 지금 봤을 때 일단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을 이해한,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이런 것들 다 뭐가 나와? 기억이 나와. 그치? 뭔가에 대해서 이 기억을 이해하는 걸 묻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기억은 지문 내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기억이 지문 내에 있다라는 거는 그 기억을 가지고 이해하거나 의미 들어갈 내용을 찾다 보니까 너희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는 관점에 대한 추론이에요. 뭔 소린지 알겠죠? 관점에 대한 추론이 중요한 거예요. 얘는 관점에 대한 추론이 가장 필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한 추론에서 관점은 뭡니까? 대상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각을 우리는 사전적으로 봤을 때 관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특정한 관점에서 기억이라는 상황, 지문에 제시된 상황을 이해하는, 유추하는, 추론하는 유형인 거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기억 또는 중심화제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넓게 본다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예, 얘는요, 빈칸에 들어갈래요. 윗글에 미루어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정된 부분, 뭔가 어딘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해야 할 수도 있고요. 빈칸 추론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지정된 부분에 문맥적 의미를 묻는 유형의 가능성이 높아요. 문맥적 의미. 그 지문 전체를 토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 지문 전체를 토대로 한다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문 전체를 놓고 추론한다라는 거는 그 내용이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를 묻는 유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윗글을 미루어 봤을 때 진술의 적절성을 찾는 겁니다. 진술의 적절성. 과연 이 윗글을 가지고 봤을 때 선택지가 진술했을 때 적절한지 아니면 부적절한지, 이거를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 문제랑 비슷한 점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추론한 진술이기 때문에 막 근거가 지문에서 찾기 쉽지 않아요. 왜냐? 윗글 전체를 가리키다 보니까 그 안에 힌트가 있을 가능성은 좀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문 전체를 놓고 보고, 얘는 지문 안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얘는 지문 전체를 넓게 보면서 근거를 찾아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문 전체가 나오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기억을 통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든지, 기억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 얘는 지문도 보고 기억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쉬워요. 왜냐? 기억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줬잖아요. 얘는 기억을 이해한 거, 얘는 기억을 가지고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억과 지문을 1대1 대응하면 되는데, 이때에는 그 기억도 지문 안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과 지문 간에 기본적으로 앞,
앞뒤 문맥, 기억의 앞뒤 문맥이 지문 아니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에서 문맥적 의미라고 했는데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의 문맥적 의미였어요. 그래서 문맥적 의미를 토대로 앞뒤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기억 앞뒤 지문을 읽으면 이 문제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 얘고요. 그 다음 어려운 게 아마 얘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정도. 그러니까 얘가 가장 어렵습니다. 비유형, 가장 긴 유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당 유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요, 이 유형은요, 세부적으로 묻는 유형이 있고요. 추론할 때 세부적으로 추론해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의 내용, 관점, 의미를 찾으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세부적인 거, 그리고 글의 관점, 내용, 의미 이런 것들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세부적인 거를 묻는 게 쉬울까요? 관점, 내용, 의미를 묻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부적인 거를 묻는 게 그래도 앞에 사실적 이해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구체적인 게. 그러니까 얘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얘는 추론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있는 듯 없는 무라고 할게요. 있는 듯 없는 무라고 봤을 때 그거를 유로 창조해낼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거를 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야 되니까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서 우리가 포괄적인 내용으로 바꿔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을 일반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라는 거는 여러 개가 제시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도식화된 한 줄의 문장으로만 완성하면 이 문제는 끝이라는 거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식화된 한 줄의 선지만 찾으면 되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또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관점, 내용, 의미, 글의 내용, 관점,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제시된 정보가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와 내용이 추론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론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지 그렇게 해서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서 새로운 정보와 그리고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추론을 잘했는지 추론을 잘 못했는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추론을 잘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때로는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나오면 쉽죠. 그죠? 왜냐? 적절성, OX만 따지면 되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때도 지문에 근거를 두는 게 중요해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얘는 잘 못 구분만 하는 건 괜찮은데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이럴 때는 진짜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라 지문에 근거를 두자 라고만 생각을 해준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유형입니다. 왜? 글의 내용, 관점, 의미를 추론할 때에는 다 떠먹여줍니다. 하다못해 지문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느껴지면 선지에서 제시해주기도 하니까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선택지에 대한 선택 근거가 지문에 100% 있습니다. 아무리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있으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리추론은 지문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지문을 근거로 풀어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지문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사실적 이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어에서 가장 쉬운 유형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냥 지문을 보고 그거랑 선지를 대응해보면 그냥 답이 딱 풀려버리고만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가장 쉽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이법은 단순합니다. 우리 내용 일치를 풀듯이 풀면 돼요.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할 것. 우리는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일치는 지문에서 그냥 딱딱딱딱 찾아서 그냥 풀려도 딱히 더 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확실하게 찾는 답의 근거를 왜냐? 좀 더 어려우니까
답의 근거를 찾는 것이 반드시 과정 속의 일환으로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왜냐하면 선택지가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재진술됐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말 한 거야. 자, 선택지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문과 일치불일치라고 했으면 같은 내용이 제시될 텐데, 선택지가 추론의 과정을 거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했을 때 답의 근거를 찾아서 한 번 더 머릿속 생각을 정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문 내에서 문제시 될 만한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그 지문에서 좀 더 쉽게 보면 집중적으로 계속 그 내용만 다뤄. 그런 대상을 찾거나 또는 얼마든지 내가 말했다시피 얘는 구체적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구체적인 거라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약간 주관적인 내용이 잘 장황하게 쓰인 글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 태도 이런 것들, 견해 이런 것 주관적인 진술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게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추론 문제를 내기 쉬워요, 평가원은.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진술로서 입장, 태도, 견해가 나오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급 비책입니다. 자, 입장, 그리고 태도, 견해와 같은 주관적인 진술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 그리고 우리 추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어떻게 구성된다?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구성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핵심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핵심어가 추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어가 포함된 문장이 우리가 지문에서 핵심어 찾는 거는 훈련했잖아요. 이 핵심어 포함된 문장이 선지로 문제 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어 포함된 문장을 토대로 선지의 추론의 근거를 찾는 게 가장 쉽습니다. 가장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근거를 막 지문 다 읽어가면서 찾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하지만 먼저 핵심어가 포함된 문장의 선지 추론에 근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유의해라 라는 거를 특급 비책에서 전달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는 두 번째 케이스를 볼 겁니다. 두 번째는 이유, 근거, 전제, 결론을 추론하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 근거, 전제, 결론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유입니다. 이유는 좀 더 직접적으로 결론, 주장, 판단과 인과관계를 맺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근거는 결론, 주장, 판단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 경험, 배경, 자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제는 먼저 제시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전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한자를 해석하면 그 의미처럼 결론, 주장,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 깔려 있어야 하는 진술이고요. 마지막 결론은 conclusion이죠. 얘는 문제풀이의 사고과정,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따지면 되는 그냥 결론, conclusion. 결론은 그냥 conclusion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지금 순서가 얘는 좀 다릅니다. A는 전제래요. 자, 전제의 문제는 기억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기억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전제, 뭔가 내가 전제를 찾는 것, 전제를 추론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기억의 이유, 왜 기억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기억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런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유를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는 기억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는 기억을 뒷받침하는 정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묻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D는 결론으로서 발문에 기억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는 윗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거, 이 유형일 때에는 논리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전제, 이유, 근거, 결론.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을 할 때 논설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거잖아. 그지? 뭔가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또는 뭔가 발생한 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 전에 뭔가 범위를 제한하는 전제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그 글의 결론을 제시하는 거. 다 논설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했지. 논리적 사고력. 뭐가 중요하다고? 논리적 사고력이 매우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논리적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 문장이나 글의 일부분을 토대로도
이 전제, 이유, 근거, 결론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 추론에서는 논리적 사고력이 베이스로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의 유형처럼 핵심어를 찾아서 그 핵심어가 포함된 문장만 읽어라 라는 특급 비책을 제기해 주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 같은 경우에도 특급 비책이 있어요. 자, 이 유형은 이 특급 비책하고 사뭇 다릅니다. 앞에 특급 비책과는.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발문에서 주어진 문장 있죠. 발문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안에서 발문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발문에서 주어진 문장의 논리관계.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이 논리관계를 도식화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식화. 우리가 진짜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지문 설명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으면 문제풀이에서 또 얘기하면 기억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 이게 순서도 다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먼저 배우지 않고 더 나중에 배우잖아요. 우리가 도식화라는 거, 독해 지도, 맵, 이런 것도 계속 따진다니까. 내가 지금 독해 맵 수업 안 할 때 몇 번을 언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까봐 높아심을 하는 건데, 사실 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다만, 내가 걱정 염려증이 좀 심해요. 염려증이 좀 심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보고 오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보고 오셔도 시간 낭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내 인강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인강이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나가시면 돼요. 악플을 달 게 아니라 나가시면 됩니다. 안 그래? 내가 지금 좀 뭐라고 하는 이유가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유형, 문제풀이법 지금까지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앞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 유형은 최종 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을 열기 전 단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 이거를 잘못하면 끝을 못 내요. 알겠지? 그러니까 끝을 내고 싶으시다면 앞에 부분을 더 읽고 보고 오는 게 이거 끝날 때까지 이 인강 2.0배속으로 듣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 앞 내용이 선행되지 않으면 뒷 내용 읽어봤자 다 날아갑니다. 머릿속에서. 알겠죠? 자신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 때에는 주어진 문장과 논리관계를 고려해서 도식화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뭔가 글의 흐름상 문맥이라는 걸 눈치 깔 수 있어요. 영어는 까기 어렵지만. 영어에선 문맥이란 말 안 씁니다. 그래서. 하지만 얘 비문학은 쓸 수 있습니다. 이래서 문맥을 바탕으로 이유, 근거, 전제 또는 결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뭐가 있어요? 근거, 사례, 대진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표시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 다음 마지막 선택지와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유나 원인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와 지문을 대응할 때 뭔가 하나는 원인이면 하나는 결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면 뭐 원인이다 또는 우리 결과면 결론이다. 우리 지문 구조 몇 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 유형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지와 지문 사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점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 이런 거잖아. 그래서 문제점이면 해결책을 지문에서 찾는 거잖아. 선지에서.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